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그 결전의 날이 이제 얼마 멀지 않았는데 쫄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당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마음가짐을 한 30%는 뭐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앞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30% 나와 있으니까 빨리 한 60% 정도에 해당되는 똘똘한 문제들을 잘 골라내야 되겠다, 실수 없이.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보셔야지, 딱 문제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안 봤던 거, 잘 모르는 게 딱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냥 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까매지면서 이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새가슴들이 많습니다. 그 시험을 잘못 보고 못 보고는 그런 거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빨리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30% 정도는 그렇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세법도 의의 범위에서 조세 총론이라든가 이런 거 의의 범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두 문제 속에서는 또 못 보던 지문들이 또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더라도 당할 필요 없이 잘 배운 것에서 여러분들 골라내면 되고요. 또 세법은 조세 총론 같은 데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문제 지문을 잘 보면 뭔가 지문이 다른 거하고 좀 틀려요, 뭔가 내용이. 자, 그래서 그런 그 세법적인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잘 골라내고 나머지 문제들을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지 않고 쫄지 않고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시험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0페이지 보시면 그 등록면허세 표입니다. 등록면허세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내용이 뭐 어렵지 않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고, 놓치지 말고 등록면허세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라는 거, 특별시 광역시세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도가 있는 것은 도세고요. 그래서 도구고. 맞죠, 여러분들? O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 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인데, 그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누구라고요? 권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문자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채무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저당권자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입니다. 뭐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토지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토지 소유자 아니죠? 지상권자니까 타인의 토지 지상의 권리를 갖는 자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문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문자고, 그죠?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지역권자니까 요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문자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은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20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 3번에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자,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의제.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니까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노역이 정답지로 나왔습니다. O 맞죠, 여러분들? O 체크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기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취득세로 갔으니까 제외하되, 다만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광어권, 어업권
뭐 양식업권 같은 거, 광화권, 5호권, 양식업권 같은 거 자 취득한다거나, 자 5호권이나 광화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잖아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자 그래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취득세는 면제하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민호세가 그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과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옳고요. 2번 지문 보니까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과원업으로 환급할 수 없다. OX예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원칙이 적용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안 따지죠.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 권이 있어서 등기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기초과정에서 한식부패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자, 그래서 2번 오고요. 3번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등기 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X여러분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보다 외관상, 외형상,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죠? 3번 X고, 4번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이나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납부자 된다고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임으로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거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체납자를 대위하는 것 뿐이에요, 국가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소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그 소유자가, 설정자,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4번 맞는 지문이고요. 네, 그래서 비과세한다면 틀리다는 걸 주의합니다. 하여튼 자, 그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는, 일체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세요.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자, 국가나 자체가 체납자를 대위하는 것 뿐이에요. 5번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국가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된다. 요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 등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하는 등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비과세하고요. 4번하고 5번하고 비교합니다. 4번, 자,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는 요거 과세합니다. 자, 누가 납세무자냐? 그 소유자가요. 자, 근데 이렇게 국가 등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분필 등기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뭐 한다? 비과세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깊은 내용이지만 요 예규 내용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5번 보니까요. 그래서 4번 문제는 틀린 것은 3번만 틀렸습니다. 예. 자, 5번 양가로 1번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등기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는 채권 금액이다. OX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죠.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또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하나 더 가압류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가처분 등기요.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예, 가처분 등기. 그래서 그 다음에 가등기요.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다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처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고요. 양가로 2번 보니까 5번의 양가로 2번은 채권 금액에서 과세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작년에도 정답 좀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요거는 뭐 주로 바꿔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근저당권 같은 것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이요. 그래서 요거 얘는 근저당권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했습니다.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이요. 자, 눈에 익히 두시고, 그래서 양가로 2번 맞고, 6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입니다. 양가로 1번에 지요건 설정 등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승역지 가액이다. X 여러분들 뭡니까? 요역지 가액이죠. 요역지 가액. 요역지 가액이고,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입니다. X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의 과세 표준. 머리 글자에 제가 굵은 거 씌워놨죠? 밑으로 놓고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야. 부동산 가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을 보세요. 맨 꼭대기에 가등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과세 표준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다 되고 7번 봅니다. 임차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X전원들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말소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7번 X고요. 7번 X고 8번 보시면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자,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등록일련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자,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이것을 과세 표준화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바꾼 적이 있는데 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변경된 가액이라는 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8번 5요. 9번의 양가로 1번 보니까 회사의 정리 또는 자,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기 후 과세관청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요것도 자, 요거 비과세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뭐 한다? 요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지. 요거 뭐 등기 후에 과세관청에서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비과세입니다. 9번 양가로 1번 X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시설물의 부조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는 세목별로 다르죠.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 공업묘지, 사업용 토지니까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재산세에서. 자,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원칙 요거 취득세만 과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한다 그러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서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형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고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토지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이 2억입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중과세인 경우 아니다. 1번이요. 취득세가 과세되며 그죠 여러분?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있으니까 과세가 됩니다. 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역시 등록면허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이니까 뭘 과세 표준이에요? 증가한 가액. 자,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뭘 과세 표준이에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고 3번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간주 취득이니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요. 조세 총론 부분에서 여기 봤었어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기업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세만 계산이 됐잖아요, 지금. 자, 보시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가액 과세표준이잖아요. 증가한가액이니까 여기서는 얼마예요? 증가한가액이 1억이고 여기다가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를 적용해?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2% 적용합니다. 2%를. 자, 2%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1억에 2%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이고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예요? 6,000원 부과됩니다. 건당 6,000원. 자, 그래서 산출세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200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따로 이렇게 변경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건당 6,000원을 부과된다는 거. 요걸 이제 아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보니까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원래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잖아요. 자, 근데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회원권은 물론 예외고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하고요. 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문제 앞선 문제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일반과산세만 적용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취득, 지목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취득세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둘 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 틀린 것은 6가지 중에서 5번만 틀렸습니다. 5번만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니까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설정등기는 권자고 말소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맞습니다. 2번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모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초로 한다. 그래요? 금방 계속 얘기했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원초로 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고요. 3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으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 중과경세율을 정해서 부과하고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을 부과한다. 금방 그렇게 해서 계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봅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또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 또는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보통징수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취득세랑 추가 신고 납부가 나왔다.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에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포함 아니고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30일 땡 보통징수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이 경우만 기간이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납부 기간만 등록면허세 기간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60일.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보통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하고 3번만 옳고요. 2번, 4번, 5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1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 그죠 여러분? 등록을 하는 자고. 2번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기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기 당시 신고가액이고.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우리 앞에서 세목별 종합에서 세율 다 했어요.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8 법8로 구도의 짝퉁 구도 무슨 구도? 보8 그래서 1천분의 8 맞습니다. 1천분의 28 아니에요. 부동산 가액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맞습니다.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소화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는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소유권이 걸리니까 1천분의 2 0.2%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우리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액 비율로.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는 우리 여러 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했습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하고. 근데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지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떤 토지가 서울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요. 자, 이거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비율로 나눠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 등록관청 소재지요. 그래서 지금 뒤바꿔놨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뒤바꿔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 12번 문제,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6번 보시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요? 아니고 처음 자, 요거 하나에 처음 요거였잖아요. 각각의 등록으로 봐. 틀렸죠? 하나의 등록으로 봐. 나중 아니고 뭐예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처음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바꾸면 여기를 바꾸죠. 그래서 은행에서 한 50억 원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금액 50억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자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하나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하나의 처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틀린 것은 5번하고 6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13번 봅니다.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걸 동용할 때도 우리가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거 무슨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자,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또 건수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보물 추가 등기, 금방 나왔잖아요.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건당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이런 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은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여러분 담보물 추가 등기니까 건수 맞습니다. 5고. 그 다음에 14번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0, 22%입니다.
다만 20번을 보세요. 예. 지방세법 중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 정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에서 3% 이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세율을 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다가 100분의 50 절반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상가나 아니면 주택이나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무조건 유시, 22%였어요. 근데 아니 취득세는 왜 세율을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건축물 유상 취득했다 4%. 근데 취득세에서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의 경우에 1에서 3%까지 표준세를 정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만 1에서 3%가 적용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택은 그렇게 달리 취급하면서 취득세에서 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택이나 상가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냐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때는 등록면허세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지 한번 알고 가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도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택은 깎아준다. 15번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된 경우요. 요거 29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4가지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드래그에다가 붙여놓고 5번을 정답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것은 골라라 그래가지고 5번에 정답 주문을 했었는데 실전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들 1번부터 4번까지 아까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16번 대도시 중과세 비교를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요.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이렇게 설치 등기만 할 때 등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중과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뭐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꾼 적도 있고요. 자, 둘 다 공통적으로 대도시 중과세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요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공통하는 거고 우리가 법령에 보면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찍어서 이렇게 보면 작년 시험에서도 제가 법령상으로 순서는 은행업이 맨 앞이 아니지만 제가 맨날 은행업을 맨 앞으로 놓고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작년에 은행업이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 도시형 공장 경영하는 사업, 자원 재활용 업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이요 등등. 자,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 깔아놓고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중과세 한다고 하면 틀려요.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 다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것들 다 집어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리 못 잊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둡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22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목 운동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확실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들 직장 혹시 뭐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시험 일주일은 휴가를 내셔야죠. 연차를 쓰든 휴가를 내든 뭐를 내든 결석을 하든 결석이라네 결근을 하든 뭘 하든 어떻든 간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는 마음을 다 가담고 공부를 막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 하여튼 22페이지 한번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인데 과세 주체는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는 직종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안 따지고,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도 이민합반 등록명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등기등록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명세에 부과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납세금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둘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취득세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명세는 등록 당시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세율 보시고, 지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가액에다가 중과균세를 특례세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등록명세는 아까 계산했다시피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증가가액이 아니에요. 등록명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명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신고납부기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가 상속계실에 속한다는 말일부터 6개월이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요. 근데 등록명세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상속 증여 포함해서요. 자, 근데 등록명세도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신고납부요. 요거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구조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 며칠이요? 60일 내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명세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명세는. 기한의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다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을 신고할 수 있고, 면세점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명세는 없다는 거.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죠.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등록명세는 애초에 수수료적 성격이 수되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 오히려 등록면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기업세고, 등록면세는 일반적으로는 지방기업세만 납부세액 20%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4번 재산세입니다. 4번 테마. 재산세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좀 깊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재산세 또 등록면세와 마찬가지로 문제 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조세 총론은 의회 범위에서 나오는 게 어려운 거고,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올 때가 있고 가끔씩. 그 다음에 취득세가 가끔씩 좀 깊게 까다롭게 나올 때도 있고요.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끔씩 이제 약간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난이도 몇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다 공부했던 것들 나옵니다. 4번 봅니다. 자, 1번.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한다. O, X요. 예? X입니다. 이거 1구에 관한 설명이죠. 1구,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경영주택일 때가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래서 1구 건물 나왔을 때는 항상 재산세에서 50%, 경영주택 50%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되는 분말을 주택으로 본다. 자, 이건 뭐예요?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는데 2번은 1동의 건물 한 개동. 1번하고 2번은 서로 뒤바꿔져 있습니다. 지금 1동 건물에 관한 경영주택 설명입니다.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1동 건물,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보다 면적비례, 주거만이죠. 그래서 2번.
이건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 3번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1번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 실현제 공부상 소유자이다. O, X예요. X입니다. 자, 뭐가 틀렸냐면 뭐가 틀렸어요? 일단 납기계실 아니에요. 언제예요? 과세기준일 현재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고. 그 다음에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하니까 과세기준일 현재고. 또 뭐가 틀렸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 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1번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맞죠, 여러분들? 권리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변동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 그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 등재된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는데 아니고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양가로 3번 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 양가로 3번 보세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이다.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다. 그럼 누구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종중세금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과 3번은 맞습니다. O. 자, 두 개 다 옳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요. 자, 이거는 OX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됐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and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누가 사실상 소유가 온지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실은 사망 신고에서 알게 되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고 배우자는 거기다 5할 가산해서 1.5잖아요.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말하자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누구냐? 연장자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고 예를 들어 자녀들만 있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다. 그럴 땐 누구? 연장자. 자, 그래서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최근에 바꿔서 나온 게 상속인 아닙니다.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상속인 아니고 주된 상속자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럼 누굽니까?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됐다 그러면 누구예요? 상속인입니다.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상속인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주된 상속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고요. 자, 이건 맞습니다. 수입하는 자고. 양가로 6번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때는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한다.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 누구예요? 양수인. 자, 우리가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항상 제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매수인. 6월 1일을 봤을 때 매수인입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근데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누구고? 그러면 매도인 납세무자고요. 6월 1일 현재 재산이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자, 그러면 이건
예규 내용인데 누가 납세자입니까? 매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해연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을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은 괜찮죠? 잔금을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양수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가로 6번 맞고요. 양가로 7번입니다. 환지기획에서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이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예요. 이거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재산세에서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 1년제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단 이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고 지분에 표시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맞고요. 5번의 양가로 1번입니다. 국가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OX요. 네? OX. X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and 재산세상 재산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적으로 걸변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근데 비과세한다고 바꿔요. 매수계약자고.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도 같은 구조예요.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맞죠, 여러분? 실속으로 얘도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돼 있으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맞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요거는 예규 내용인데 맞죠, 여러분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매수계약자 아니에요. 매도계약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O 맞고요. 이거는. 6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요거 사용자지.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유권을 놓고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걸 말해요. 행방불명. 그 공부상 소유자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 공부상 소유자 아니죠?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사용자. 다 기억합니다. 재산세 사용자가 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7번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 선반공기의 경우에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것을 재산세 과세에 준한다. 예? X입니다, 여러분. 왜 틀렸어요? 자, 선박항공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거지. 자,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공정시장을 곱합니다. 그런 거지. 선박항공기는 과세율 현재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표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합니다. 선박항공기 때문에 X고. 8번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 장부에 의해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에 의해 입증된 금액으로 한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거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비율도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번 X고요. 9번 보니까 양가로 1번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01, 04, 4단계 초과 누린세를 적용한다. 자, 여러분 요거 계속 강조드린 건데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자, 소유자별 합산 틀렸습니다. 주택별로입니다.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주택별이고. 그 다음에
주택별로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9번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자, 빵527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아니고 빵632 자 0.6에서 3.2%까지 빵632 0.6에 3.2%까지 빵632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이외에 2주택 이하는 빵527, 0.5 지금처럼 빵527 6단계 초과세율은 2주택 이하가 그렇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632입니다. 빵632 6단계 초과세율. 뭐 바뀔 거니까 최저와 최고 세율을 또 물어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6단계 초과세율 한번 눈여겨봐 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은 빵632이고 그냥 2주택 이하는 빵527이고요. 2주택 이하는. 그래서 양가로 2번 X입니다. 자, 우리 23페이지 10번 봅니다. 상단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 두고 있는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150%입니다.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가로넣기 몇 프로? 130%입니다.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30%. 동그라미 3번.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은 다르다. OX요. 금방 봤잖아요.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로 세제가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건축물은 150%고 주택은 3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고? 3억 원이 하니까 105%고요. 105%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목.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보유세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부세. 얘네들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 종부세하고 비교해봐야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주택부는 2주택 이하 몇 프로입니까? 150%.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부자들이라 그냥 150%라고 했잖아요. 150%. 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올해까지는 200%. 3주택 이상 300%. 토지분은 별도나 종합은 몇 프로? 150%.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150%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자, 비교해서 재산세랑 세부담 상한선 비교해서 딱 알아두시고 11번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데 종부세 맞습니까, 여러분? 네? X입니다. 종부세는 요거 이거 재산세구나, 재산세. 죄송합니다. 11번 재산세요. 어떻든 간에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재산세 주택분이 자,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근데 다만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납부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에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토지분이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토지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납기가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토지는 무조건 9월달입니다. 주택분이어야 됩니다. 11번 X. 토지분 때문에 틀렸고요. 12번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는 과세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렇죠? 재산세는 건축물 7월달, 주택은 토지는 9월달, 주택은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렇게 되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 주택분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 주택분이 무조건 종부세는. 그래서 자, 12번 여기요. 종부세는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하고 재산세는 다르고. 맞네요. 5. 13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기는 동일하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다르죠, 여러분들? 13번 X.
14번입니다. 한가로 1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고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 400일 때 우리 외웠잖아요, 맨날. 자,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납기내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그러니까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150만 원. 각각 둘 다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야. 둘 다 각각 150이에요. 양가로 2번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고 재산세 및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 그렇습니다. 일단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액이 얼마예요? 500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 350만 원. 절반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350.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200일 때 얘도 역시 재산세도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 600.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재산세도.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죠?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하여튼 양도세는 딱 외워들어갔어요. 1200일 때는 얼마? 200. 1000 깔고 나머지 200. 자, 그 다음에 또 1600이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고? 600. 1800이면 800만 원. 양도세는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눴어요.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 깔고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24페이지 15번 문제 있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